무지개의 나라가 마침내 대륙으로 돌아온다. 2025년 늦은 가을 몽골 울란바토르 외곽 초원. 한 노인이 하늘을 향해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이 말을 하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알탄 친바트, 67세, 몽골 초원에서 태어나 평생을 조상의 땅을 지켜온 예언가. 그는 칭기즈칸의 직계 후손이라 불리는 보르지긴 씨족의 마지막 영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몽골에서 그의 이름은 특별합니다. 알탄은 황금을, 친바트는 강철을 의미합니다. 황금의 강철, 부서지지 않는 의지. 그가 남긴 예언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2019년 그는 전염병을 예고했습니다. 바람이 병을 싣고 온다. 세상이 멈춘다. 그로부터 1년 후 코로나19가 세계를 덮쳤습니다. 2022년 그는 전쟁을 말했습니다. 곰이 다시 일어선다. 평원이 불타고 겨울이 춥다. 그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가을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 대해서였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동쪽의 형제여, 들으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는 왜 울었을까요? 그가 본 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온다. 그 해에 모든 것이 시작된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알탄 친바트가 남긴 한국의 미래로 들어갑니다. 그의 말은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희망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눈물을 흘렸을까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이 달려온다. 붉은 말이 초원을 가로지른다. 그 말은 멈추지 않는다. 동쪽으로, 더 동쪽으로. 알탄 친바트는 2026년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 동양역법에서 말은 속도와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붉은 말일까요? 붉은색은 불을, 정화를, 그리고 피를 의미합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낡은 것들이 타오른다. 가짜 돈, 가짜 명예, 가짜 권력, 모든 거짓이 불길에 휩싸인다. 2026년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알탄 친바트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단서들을 모으면 하나의 그림이 나타납니다. 경제 위기, 정치 혼란,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시기입니다. 흙먼지가 온 땅을 덮는다. 사람들은 앞을 볼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새 집을 짓기 위한 터 닦기다. 그의 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파괴와 동시에 건설, 혼란과 동시에 정비. 2026년은 단순한 위기의 해가 아니라 전환의 해라는 겁니다. 무엇이 전환될까요? 한국의 경제 구조? 정치 체제? 아니면 국민의 의식 그 자체? 흥미로운 건 그가 이 시기를 두고 운명적 결합의 시작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누구와의 결합일까요?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초원의 아들들이 무지개의 나라를 찾아온다. 초원의 아들들, 몽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지개의 나라, 한국을 부르는 몽골어 솔롱고스입니다. 2026년 한국과 몽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경제 협력? 정치 동맹?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두 나라는 생존을 위해 손을 잡는다.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생존. 이 단어가 암시하는 바는 무겁습니다.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생사의 문제. 한국은 2026년 어떤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걸까요? 북한, 중국, 미국의 변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 알탄 친바트는 말합니다. 섬은 더 이상 섬으로 살 수 없다. 대륙과 연결되지 않으면 죽는다.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반도지만 분단으로 인해 사실상 섬나라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고립이 2026년부터 치명적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무역, 자원, 안보, 모든 것이 대륙과의 연결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몽골이 문을 연다. 그 문을 통과하면 세계가 보인다. 2026년 붉은 말의 해, 혼란 속에서 한국과 몽골의 운명이 처음으로 교차하기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2027년과 2028년 두 나라가 어떻게 뼈와 살이 되는지 그 놀라운 결합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뼈와 살의 결합,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뼈는 초원에 있고 살은 바다에 있다. 따로 있으면 둘 다 죽는다. 함께 있으면 거인이 된다. 알탄 친바트가 남긴 이 문장은 한국과 몽골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비유입니다. 뼈는 몽골, 살은 한국. 왜 이런 비유를 썼을까요? 몽골은 세계에서 19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면적은 한국의 15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340만 명에 불과합니다. 광활한 초원과 지하 자원은 넘쳐나지만 기술도 자본도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말 그대로 뼈대만 있는 나라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어떤가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반도체, 조선, 자동차, 문화 콘텐츠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술과 자본이 넘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자원이 없고 땅이 좁습니다. 뼈대 없이 살만 있는 나라입니다. 둘이 만나면 완전해진다. 이것은 하늘이 정한 일이다. 알탄 친바트는 한국과 몽골의 결합을 운명이라 불렀습니다. 2027년부터 2028년 사이 이 운명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한국의 공장이 초원으로 들어간다. 한국의 기술자가 초원에 집을 짓는다. 한국의 돈이 초원의 땅을 깨운다. 그는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몽골 초원에 한국 기업들의 공장과 연구소가 들어섭니다. 반도체 후방 산업, 배터리 원자재 가공, 희토류 정제 시설, 한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몽골 땅에서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국경이 사라진다. 두 나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간다. 한국 청년이 초원에서 일하고 몽골 청년이 서울에서 공부한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닙니다. 사실상의 경제 통합, 한국의 영토가 몽골 초원까지 확장되는 셈입니다. 알탄 친바트는 이를 두고 보이지 않는 제국이라 불렀습니다. 지도에는 두 나라지만 실제로는 하나다. 이것이 새로운 방식의 통합이다. 정치적 통합 없이 경제적 통합만으로 하나가 되는 새로운 국가 모델. 유럽연합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몽골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피가 흐른다. 1000년 전에는 형제였고 1000년 후에도 형제다. 역사적으로 고구려와 몽골은 같은 북방민족의 계통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적이었지만 동시에 혼인동맹을 맺은 사촌이기도 했습니다. 고려의 왕자는 몽골 공주와 결혼했고 고려 공주는 몽골 황제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탄 친바트는 이 시기를 두고 가장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이 결합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진짜 목적.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국과 몽골이 결합하는 이유가 단지 경제적 이익 때문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북쪽의 문이 열린다. 닫혀있던 땅이 다시 숨을 쉰다. 북쪽. 이 단어가 암시하는 곳은 명확합니다. 북한. 2029년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장에서는 알탄 친바트가 본 북한의 미래와 몽골이 그 사이에서 하게 될 놀라운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완충지대. 2029년 북한의 변을 몽골이 막는다. 지도자의 운이 다한다. 별이 떨어지고 체제가 멈춘다. 알탄 친바트는
2029년 북한에 결정적 변화가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정지다. 무엇이 멈춘다는 걸까요?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명령이 내려가도 움직이지 않는다. 군대도 경찰도 공장도 모두 제자리에 선다. 이것은 정권 붕괴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붕괴가 아니라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소멸, 마치 오래된 기계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무엇이 이런 일을 일으킬까요? 안에서 무너진다. 밖에서 공격하지 않아도 안에서 저절로 무너진다. 북한 내부의 경제난, 권력 투쟁, 주민들의 의식 변화, 이 모든 것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2029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는 남한이 바로 진입할까요? 알탄 친바트는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남쪽 군대가 바로 들어가면 충돌한다. 북쪽 사람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70년 넘게 분단되어 온 두 체제. 남한 군대가 북한 땅에 직접 진입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저항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도 증언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을 형제로 보지 않는다. 세뇌 교육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위험한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요? 알탄 친바트는 말합니다. 초원의 트럭이 북으로 간다. 식량과 물자를 싣고 북으로 간다. 몽골. 북한에게 몽골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냉전시대 사회주의 형제국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몽골을 여러 번 방문했고 몽골 지도자들도 평양을 자주 찾았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몽골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몽골은 북과 남 둘 다 믿는다. 그래서 중간에 설 수 있다. 알탄 친바트가 본 2029년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북한 체제가 멈추자 몽골이 먼저 인도적 지원에 나섭니다. 식량, 의약품, 생필품을 실은 트럭들이 중국 국경을 넘어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북한 주민들은 몽골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같은 사회주의권 친구였으니까요. 그 트럭이 남쪽에서 출발한 것을 북쪽 사람들은 모른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몽골의 지원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물자입니다. 한국이 돈을 대고 물품을 보내지만 몽골의 이름으로 전달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완충이다. 부드러운 달이다. 남과 북이 직접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는 중간지대다.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주민들은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이 물자가 어디서 오는지, 누가 자신들을 돕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한에 대한 적대감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6개월이 지나면 북쪽 사람들이 남쪽을 바라본다. 1년이 지나면 남쪽 사람들이 북쪽 땅을 밟는다. 2년이 지나면 경계가 흐려진다. 알탄 친바트는 2029년부터 시작된 변화가 2031년까지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전선이 사라진다.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사라진다. 2031년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통일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공전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알탄 친바트가 본 2031년부터 2033년까지의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물 섞이듯 하나가 되다. 2031년에서 2033년까지 2031년 경계선이 의미를 잃는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간다. 총성이 멈춘 지 오래다. 알탄 친바트가 본 2031년은 극적인 통일 선언이 있는 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조용히, 자연스럽게, 물이 섞이듯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정치인들이 선언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있다. 2029년부터 시작된 몽골의 완충 역할, 2030년부터 본격화된 남북 경제 협력, 그리고 2031년
마침내 휴전선 양쪽의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적이 아니라 같은 민족, 경계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이웃.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는다. 지뢰를 제거한다. 철조망을 거둔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렇게 한다. 알탄친바트의 예언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이것입니다. 위에서 명령해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통일이 시작된다는 것. 북한 군인도 남한 군인도 더 이상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눌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38선이 아직 지도에는 남아있다. 하지만 그 선 위를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 완전한 통일은 아닙니다. 두 개의 정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계가 무너진 상태. 남한 기업이 북한에 공장을 짓고 북한 노동자가 남한에서 일합니다. 남한 관광객이 백두산을 찾고 북한 학생이 서울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알탄친바트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예언합니다. 2033년 기차가 출발한다.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평양을 지나 몽골 울란바토르로 간다. 그리고 계속 달린다. 모스크바를 지나 베를린까지. 철의 실크로드, 꿈의 철도, 경부선, 경의선, 시베리아 횡단철도, 유럽 철도망이 하나로 연결되는 날. 이것이 2033년에 실현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섬이 아니다. 한국은 대륙의 관문이다. 이 한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막대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분단 때문에 물류적으로 고립된 섬나라였습니다. 모든 물자를 배나 비행기로 운송해야 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2033년 이후 달라집니다. 부산에서 기차에 실은 화물이 유럽까지 직통으로 갑니다. 운송 시간은 3분의 1로 줄고 비용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동과 서를 잇는 다리가 된다. 알탄친바트는 이것을 대륙으로의 복귀라고 불렀습니다. 고구려가 대륙을 호령하던 시절 이후 처음으로 한국이 다시 대륙 국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몽골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몽골은 한국의 날개다. 한국은 몽골의 심장이다. 둘이 함께 날아오른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 몽골의 자원과 영토,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한국과 몽골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릅니다. 중국이 놀란다. 러시아가 놀란다. 일본이 놀란다. 작은 나라 둘이 만들어낸 힘이 거대한 나라들을 흔든다. 2033년 철의 실크로드 개통식. 그날 세계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알탄친바트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절정은 그 다음에 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구려의 기상이 부활한다는 그 예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2034년에서 2035년까지 오래전 대륙을 지배했던 기상이 돌아온다. 칼과 말로 세운 제국이 아니라 기술과 문화로 세운 제국이다. 알탄친바트가 2034년과 2035년에 대해 남긴 말은 단순한 경제발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구려가 다시 일어난다. 고구려. 기원전 37년부터 서기 668년까지 700년 동안 한반도와 만주를 지배한 고대 제국.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당나라와 맞섰던 동북아의 강자. 광개토 대왕과 을지문덕으로 상징되는 진취적이고 호전적인 정신. 알탄친바트는 그 고구려의 기상이 2034년부터 현대적 형태로 부활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한국의 기술과 몽골의 야생이 만난다. 도시의 정밀함과 초원의 거침이 결합한다. 이것이 새로운 힘을 만든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몇 가지 예시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초원에서 훈련한다. 말을 타고 활을 쏘며 하늘을 보고 땅을 느낀다. 도시에서 잃었던 것을 초원에서 되찾는다. 현대 한국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정신적 나약함, 편안함에 익숙해진 세대, 도전을 두려워하고 안정만 추구하는 문화. 알탄 친바트는 이것이 몽골 초원에서 치유된다고 봤습니다. 몽골 청년들이 서울에서 배운다. 첨단 기술과 경영을 익히고 세계적 안목을 키운다. 초원에만 있었으면 몰랐을 것을 배운다. 반대로 몽골 청년들은 한국에서 현대 문명의 정수를 배웁니다. 기술, 경영, 문화, 교육, 한국이 70년 동안 쌓아온 모든 노하우가 몽골로 전수됩니다.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섞인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 그 아이들은 새로운 인류다. 알탄 친바트는 한국과 몽골의 결합이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생물학적 결합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한국 남성과 몽골 여성, 몽골 남성과 한국 여성,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양쪽의 장점을 모두 가진 새로운 세대가 됩니다. 그들은 한국어도 몽골어도 자유롭게 한다. 서울에서 자라고 울란바토르에서 공부한다. 초원을 사랑하고 기술을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 기상의 현대적 부활입니다. 고구려도 농경과 유목의 결합체였습니다. 평양 지역의 농업 문명과 만주 지역의 유목 문명이 만나 탄생한 하이브리드 제국, 그래서 강했습니다. 2034년 이후 한국과 몽골의 결합도 같은 길을 걷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도시 문명, 몽골의 자원과 유목 문화가 결합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알탄 친바트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변화를 예언합니다. 한국이 세계의 정신적 스승이 된다. 정신적 스승,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경제적 강국, 군사적 강국이 아니라 정신적 강국이 된다는 겁니다. 2035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본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다. 삶의 방식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술을 가지고도 교만하지 않다. 성공했어도 겸손하다. 젊어도 어른처럼 생각한다. 이것이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것이다. K-팝, K-드라마로 시작된 한류가 2035년에는 K-정신, K-철학으로 진화한다는 예언입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 교육열, 근면성, 배려심, 이 모든 것이 세계의 모범이 됩니다. 한국은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다. 분단도 겪었고 독재도 겪었다. 그런데도 민주주의를 지켰고 경제를 일으켰다. 이것이 기적이다. 알탄 친바트는 한국의 역사 자체가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라고 봤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증거,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증명. 2035년 세계의 젊은이들이 서울로 온다. 돈을 벌러 오는 것이 아니다. 배우러 온다. 한국인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러 온다. 이것이 알탄 친바트가 본 2035년의 한국입니다. 경제 대국을 넘어 정신적 지도국, 물질적 번영을 넘어 정신적 성숙,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순간 어른의 나라가 된다. 어른은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다. 지혜가 있어서 어른이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몽골과 함께였기에 가능하다. 초원이 없었다면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알탄 친바트가 본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미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과연 실현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 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눈물의 의미, 그리고 우리의 선택. 내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아는가?
2025년 가을 초원에서 눈물을 흘렸던 알탄 친바트. 그가 예언을 마친 후 주변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왜 우셨습니까?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서다. 기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가 본 미래는 희망적이었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결합, 남북의 자연스러운 통일, 철의 실크로드 개통, 고구려 기상의 부활, 정신적 지도국으로의 성장,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슬픈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미래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가능성일 뿐이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가장 좋은 경우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을 때의 미래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못 선택하면 이 미래는 오지 않는다. 알탄 친바트의 예언은 결정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건부 미래였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실현되고 조건이 깨지면 사라지는 미래. 2026년 한국 사람들이 선택한다. 고립을 선택하느냐, 연결을 선택하느냐, 과거를 선택하느냐, 미래를 선택하느냐. 그가 본 가장 큰 위험은 한국 국민들의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진보와 보수,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 이 아름다운 미래는 물거품이 됩니다. 서로 싸우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통일도 협력도 발전도 모두 불가능하다. 그는 특히 몽골과의 협력에 대한 거부감을 우려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 일부는 몽골을 무시한다. 가난한 나라, 후진국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이 미래는 오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는 몽골에 대한 편견이 존재합니다. 초원의 나라, 개발되지 않은 땅, 우리보다 못한 나라. 이런 시선으로는 진정한 협력이 불가능합니다. 몽골을 형제로 보지 못하면 고구려는 부활하지 않는다. 알탄 친바트는 또 다른 위험도 경고했습니다. 외부의 방해가 있을 것이다. 한국과 몽골이 결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암시는 분명했습니다. 큰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이 힘을 합치는 것을 두려워한다. 중국은 몽골이 한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할 것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미국도 한국이 대륙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압력이 올 것이다. 유혹도 올 것이다. 협박도 올 것이다. 그때 한국이 버티느냐 굴복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알탄 친바트의 눈물은 바로 이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본 미래는 너무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 위태로웠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이 미래를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운다. 이 미래가 너무 소중해서 그리고 너무 불안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알탄 친바트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말한다.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라. 섬나라 근성을 버리고 대륙 국가의 꿈을 꾸라. 과거의 적을 미래의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강조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변해야 한다. 안정만 추구하지 말고 모험을 선택하라. 서울에만 머물지 말고 초원으로 나가라. 한국어만 하지 말고 몽골어를 배워라. 정치인들에게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치인들은 눈앞의 표만 보지 말고 100년 후를 보라.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의 운명을 생각하라. 분열시키지 말고 통합하라. 그리고 기업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역사를 만들라. 몽골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다. 그곳에 투자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국운을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한국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군의 후예여, 고구려의 후손이여, 일어나라. 너희 안에는 대륙을 호령했던 피가 흐른다. 그 피를 깨워라. 알탄 친바트의 예언은 2025년 가을 초원에서 끝났습니다. 그 이후 그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가도 입을 닫았다고 합니다.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이제는 너희가 선택할 차례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알탄 친바트가 예언한 2026년은 불과 몇 달 후입니다. 과연 그가 본 미래는 실현될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알탄 친바트 본인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미래의 열쇠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정치인의 결정, 기업인의 투자, 젊은이의 도전, 국민의 의식, 이 모든 것이 모여서 미래를 만듭니다. 좋은 미래도 나쁜 미래도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알탄 친바트는 초원에서 한국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믿는다. 무지개의 나라는 반드시 일어선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는 천년을 이겨낸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습니다. 제발 이 미래를 놓치지 말라는, 제발 이 기회를 잡으라는 67세 노인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립된 섬으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대륙으로 뻗어나갈 것입니까? 과거에 머물 것입니까?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까?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다가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습니까? 알탄 친바트의 예언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주인공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은 이 예언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